네,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은 물질파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질량 M을 가진 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파동 방정식 이야기가 나오지만 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량 M인 입자가 포텐셜 에너지 V 아래에서 놓여 있으면은 마치 입자가 파동처럼 거동하기 때문에 이때 파동 함수를 풋사이라고 정의하고 이 풋사이가 만족해야만 하는 방정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아래 있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슈레딩거가 1926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이 방정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스퀘어 라플라시안 풋사이 더하기 v 풋사이는 IH 바 라운드 t 풋사이로 정의되는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이게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질량을 가진 입자가 어떻게 파동의 성질로 기술을 할 수 있는지 아주 간편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모든 양자역학적인 복잡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양자역학이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레딩거가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슈레딩거는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 당시에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입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는 걸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입자의 이야기는 누가 완성을 했냐면 뉴턴 역학으로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입자는 뉴턴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의 실험에서 조금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의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전자와 같은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파동에서만 보였던, 예를 들면 영의 슬릿 이론과 같은 이중 슬릿에서 전자를 지나가게 하면 벽에 맞은 전자의 스크린에는 간섭무늬 패턴이 생깁니다. 오늘날 셈이나 템에서 당연히 이를 이용하고 있죠. 자, 우리는 입자로만 알고 있는 전자가 파동처럼 성질을 보이는 것. 혹은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광량자 실험에서 진공관에서 전극이 가해져 있는 금속판에 빛을 쏘면 파동인 빛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포토 에미션이 생기는 것. 이건 파동이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바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Particle Wave Duality Problem이라고 해서 이중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생겼고요. 슈레딩거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현상을 방정식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해결하고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동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보시는 풋사이라는 기호를 써서 위치 x의 시간 t에 대한 파동의 위치를 기술하려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파동 방정식의 해죠. 자, 이때 k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람다분의 2파이에서 웨이브 넘버고요. 오메가는 angular velocity 해서 t분의 2파이로 표현되는 값입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바꿔주면 두 번째 있는 식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1900년대에 약간 하나 더 고전적으로는 없었던 파동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드브로이가 주장한 물질파에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람다는 P분의 H 혹은 람다는 MV분의 H, P가 MV 운동량이니까 즉 질량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는 파처럼 운동한다 해서 람다는 MV분의 H,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이
고전적인 파동과 입자 이야기를 엮어주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탄생할 수 있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관계입니다. 물론 드브로이도 노벨상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광량적 실험에서 설명한 것처럼 E는 hν, 즉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H가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죠. 자, 이를 이용하면 우측에 푸사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이 파동 방정식은 람다와 웨이브 넘버와 앵귤러 빌라시티를 이용하면 람다와 진동수 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해진 드브로이 물질파와 아인슈타인에 의한 E는 h뮤를 쓸 거면 푸사이 xt는 밑에 있는 것처럼 a exponential i h바분의 px 마이너스 h바분의 et로 즉 운동량을 포함하는 p텀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e텀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파동 방정식에서 슈레딩거가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를 보면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알고 있는 것은 에너지는 총 에너지는 EM분의 P의 제곱 더하기 V입니다. 그죠? 즉 P는 MV니까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V입니다. 즉 입자 질량 M인 입자가 가진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위치 에너지 V를 더한 것이 되죠. 슈레딩거의 핵심 접근은 위에 구한 푸사이가 E와 P로 표현된 관계하고 그다음 뉴턴이 제안한 E는 2n분의 P의 제곱 더하기 V의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를 서로를 상관지을 짓는 관계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 걸로 듀얼리티 성질을 가지는 이 하이브리다이즈 된다 그러는데 잘 섞이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해인 푸사이를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거나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나 혹은 모멘텀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아래쪽에 있는 뉴턴이 제안한 총 에너지 관계식에 대입을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바로 직접적으로 단 한 5분 이내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대입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E에 저기 미분한 관계를 집어넣고 P의 제곱에 두 번 미분한 관계를 집어넣으면 바로 슈레딩거가 1926년에 얻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우측에 아래쪽에 보이는 그 관계를 직접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슈레딩거가 한 이 유추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추됐는지도 알지만 근본적으로 출발한 아이디어가 뭐였는지를 잘 이해해 보시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의 파동적인 성질을 어떻게 기술할 건지 여기에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입자의 파동 특성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은 3차원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미분을 x, y, g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니까 위에 써놓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에 있는 3차원 관계식은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플라시안 기호를 쓰면 저건 바로 쉽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모 박스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실제 이제 얻은 유추 과정은 그런데 해법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우리가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어떤 포텐셜 에너지에 갇혀 있는지 V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결정한다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쓰고 방정식 안에서 그 다음에 저 이게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해들은 다 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푸사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세상에 없던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슈레딩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 해석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은 파동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유명한 보론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정되는 과학적인 사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푸사이 xy gt는 특정한 시간 t에 특정한 공간 xy g에서
어떤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의 진폭입니다. 자, 확률 진폭은 확률을 알라 그러면 실제 제곱을 해야 되죠. 크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robability는 밑에 쓰는 것처럼 푸사이와 푸사이 스타, 콘주게이트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사이가 복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콘주게이트 관계로 곱하면 절대치 크기 노음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우리가 특정한 시간 t에 특정한 위치 xyg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푸사이는 우리의 필요한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